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안녕하세요. 슈팅스타 왕좌의 게임 진행의 김난입니다. 연준의 긴축 의지를 재확인한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간밤 미 증시를 포함해서 오늘 우리 증시도 약간 위협을 좀 받았습니다. 코스피가 2,500선을 위협받았는데요. 자, 원달러 환율은 1,42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시장을 따돌리고 상승하는 종목들은 강한 흐름을 나타내는데요. 자, 오늘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나 어제 우리 방송에서 공개했던 두 종목 모두 강한 흐름을 나타내는데요. 자, 오늘도 여러분의 수익을 책임질 알짜 종목 두 종목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즐겨주시기 바라고요. 자, 방송이 끝나도 두 전문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노란톡 열어두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를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왕좌의 게임을 함께 해줄 두 전문가들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이주연 대표 그리고 주백사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 시장이 모두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큰 폭으로 하락한 건 아니니까 시장의 분위기가 아주 나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의사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금리 인상을 강하게 한다라는 것에서 시장이 좀 민감하게 받아들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계속해서 지금 FOMC 회의록을 앞두고 좀 시장이 집중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렇죠. 좀 그거에 집중을 해서 시장이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랑 코스닥 모두 이제 개파락으로 시작을 해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좀 그 낙폭을 축소해 나가는 반등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특히나 좀 오후장 들어서 외국인들의 좀 수급이 붙어줬죠. 외국인들의 수급이 붙어주면서 그 삼성전자가 1.8% 급등을 하면서 좀 삼성전자 이런 대형주들 위주로 오늘 좀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바닥을 찍고 이제 좀 낙폭을 좀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다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대형주 제외를 하고 나서는 뭐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지루한 시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금리 인상 때문에 금리 자이언트 스텝을 할 거다라는 그런 매파적인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우려로 뭐 시장이 또 하락을 했다라고 하기도 이전에도 또 매파적인 발언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또 시장이 금리 인상을 하면은 경기가 튼튼하다. 그동안 경기 침체 우려가 나왔었는데 경기가 튼튼하다라는 반증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또 시장의 안도감에 오르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같은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 또 빠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사실 저는 갖다 붙이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말장난인 것 같고 지금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그런 이런 금리 관련해서 이슈들은 어느 정도 시장에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 이상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만 아직 시장이 그동안에 좀 많이 급하게 상승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반등이 좀 길게 나왔으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쉬어갈 때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쉬어갈 때가 돼서 조금 쉬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들고요. 마침 그 시기가 이제 매파적인 발언이라던가 금리 인상 FOMC 회의록 공개라는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좀 갖다 붙이는 것 같고 쉬어갈 때가 돼서 그렇게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종목별 테마죠. 테마가 좀 급등을 하는 종목들을 보면은 생각지도 못한 테마들이 막 붙으면서 올라가기도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이제 뭐 저출산 정책 관련해서 뭐 15조 이상의 저출생 관련 정책을 내놓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또 아기들 관련주죠. 저출산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그런 테마가 붙지 않는 이상은 좀 잔잔하고 좀 조용한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동안은 뭔가 무리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시기보다는요. 그동안의 상승을 좀 멈추고 잠깐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는 편하게 시장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미 금리 인상에 대한 것은 우려는 시장에 다 반영이 됐고 쉬어갈 때가 됐기 때문에 마침 이 이슈와 함께 쉬어간 것일 뿐이다라는 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주백스타 전문가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전문가님은 오늘 어떤 부분 좀 중점적으로 보셨나요? 저는 일단 오늘 외국인 수급에 좀 집중을 해봤는데요. 그래요? 일단 시장이 FOMC 회의에서 이제 시장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라는 이런 스탠스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리고 아까 앵커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 환율이 올랐는데도 신기하게 코스피 지금 외국인 순매수는 지금 이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를 좀 어떻게 알 수 있냐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라고 생각을 좀 해보면 제가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이제 박스권에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지수가 2,500 상방으로 올라가기 시작할 때 2,550까지 가기 시작할 때는 또 며칠 동안 또 외국인이 매도를 이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 환율이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외국인이 달러로 코스피를 매수해 놓으면 환율이 점차 앞으로 진정이 될 것이라고 본다면 사실 엄청나게 큰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박스권 내에서 오히려 이제 환율이 더 올라갈 때는 외국인 수급이 조금 앞으로 좀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행보가 좀 보여질 것 같다라고 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장에서는 뭐 크게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뭐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이 환율이 조금씩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강력하게 외국인이 매수해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2,550 하방에서 외국인 매집이 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 2,500 하방에서는 아마 외국인이 조금 2,550까지 가면 어느 정도 매도를 보여주고 또 그 이하로 내려오면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하면서 매수를 하고 약간 이런 상황이 좀 연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는 그러면 저 2,250선의 강력한 저항대를 언제 뚫을 수 있냐 이게 궁금하실 텐데요. 자, 이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경기 소수순환 주기죠. 키친파동이 바로 저 까만색 이동평균선 800일에 해당하는 구간인데요. 이 경기 소순환기에서 지금은 하단에 내려와 있죠. 이 지수가 경기 소순환기 하단에 내려와 있다라는 것은 지금 경기 상황이 지금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간접적으로 저 상방으로 올라가기 위해선 우리 경제에 좀 좋은 호재라든지 경제 방향성이 좀 명확하게 잡혔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손바뀜이 좀 일어나면서 바닥권의 외국인과 기관 혹은 개인이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거래대금 사이즈가 늘어나면서 거래량 사이즈가 늘어나면서 점점 불어나면서 돌파하게 될 그런 그림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이 2,550선 하단에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2,500 상단에서는 조금 매도를 하는 스탠스를 취하시고 2,400 이하에서는 조금 종목을 담으시는 스탠스를 좀 취하시면 이 중기 관점에서는 좀 좋은 흐름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500 상단에서는 매도 포지션을 잡고 2,400으로 또 코스피가 조금 밀리게 된다면 그때를 매수하는 쪽으로 해서 박스권 전략을 구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드렸으니까요. 이 전략도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왕좌의 게임 룰과 함께 수익률부터 확인하고 오시죠. 슈팅 스타, 왕좌의 게임. 한 채 앞도 장담할 수 없는 시장 속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격돌.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볼까요? 슈팅 스타 왕좌의 게임은 개인전으로 진행되고요. 5명의 전문가는 모두 공평하게 전략 종목을 편입. 3개월 동안 전문가가 가져간 수익에 따라 우승자가 결정됩니다. 고심에 가져온 전략 종목인 만큼 경쟁자들보다 왕좌에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될 수도, 혹은 오히려 발목을 잡히는 한 수가 될 수도 있겠죠?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왕자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포태 정비구역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방송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제프 전문가의 전략주에 대한 가격 전략을 좀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BMT라는 종목을 제시했습니다. 매수 범위는 15,350원에서 16,100원까지 제시해드렸고요. 목표가는 24,800원, 손절가는 14,000원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자, BMT 앞으로도 계속 잘 올라갈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주연 대표의 종목들 하나하나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제노레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노레이가 현재까지 수익률이 13% 아주 좋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노레이 요즘 흐름을 또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일단은 좀 귀엽게 잘 올라가고 네. 있어가지고 잘 지켜보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시작인 것 같고요. 사실 제노레이는 천천히 또 잘 조금씩이라도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조금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노레이에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목표가까지도 거의 근접해 왔기도 했고요. 일단은 좀 목표가를 상향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요. 또 우리 주식 시장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국내 유일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 제노레이도 엑스레이를 일단 기기를 판매를 하는 회사예요. 근데 국내 유일로 덴탈 그리고 메디칼 기기를 판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해외 수출도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큰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좀 눈에 띄는 거는 좀 보시게 되면은 투자자 매매 동향을 좀 보시면 최근에 기관의 좀 매집이 좀 상당히 많이 눈에 띄죠. 그래서 지금 좀 빨간색이 사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딱 봐도 기관의 빨간색이 좀 눈에 띄는 그런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노레이도 쭉 가져가셔서 끝까지 수익까지 좀 잘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9,800원까지 계속 홀딩하자 말씀을 해드렸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비츠로테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츠로테크는 현재까지 10%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워낙 바닥에서 잘 제시해드렸는데 오늘 이제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 우주항공청을 설립한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비츠로테크는 아쉽게도 오늘의 이슈에는 큰 반응을 못했던 것 같거든요. 네, 다음 후속주로 또 어떻게 기회를 보고 있으실까요? 일단 비츠로테크는 그건 좀 아쉽기는 한데 우주항공 관련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방산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특히나 방산이랑 같이 얽힌 종목들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에는 우주항공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또 핵융합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또 최근에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원자력 관련해서는 원자력 발전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기대가 되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사실 지금 같은 시장에서 웬만큼 좀 하락을 하고 시장이 그동안 급락을 좀 많이 했었잖아요. 비츠로테크도 이제 이때 누리호 관련 이슈가 또 기대감 소멸이 라고 하면서 급락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좀 오르지 않은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이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비츠로테크가 딱 그런 종목이고요. 아직까지는 오른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오를 만한 재료가 있는데 아직까지 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좀 주의 깊게 보실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는 것도 좀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도 목표가까지 잘 홀딩하셔서 수익 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올라갈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는 K카 보도록 할 텐데요. K카는 현재까지 5%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K카도 여전히 기관도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사실 영업이익이 좀 안 좋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사실 영업이익이 이전보다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 기대치만큼에는 못 미치기는 했는데 사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많이 이야기가 나오던 거였고요. 사실 K카를 제시를 해드린 이유도 그 이전에 관련했던 좀 영업이익이 좀 줄 것 같지 않느냐라는 우려들이 이미 저는 충분히 좀 선반영이 돼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좀 그동안 많이 하락을 했고 그리고 좀 바닥을 짚고 바닥에서 거래량들이 들어와 주면서 들어 올렸고요. 막상 그 실적 발표 당일날 오히려 더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악재 해소 그리고 이전에 선반영 됐던 것들을 확실히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에서 거래량 들어와 주면서 지금 자리 잡고 여기서 상승한 상태에서 밑으로 밀리지 않고 그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더 시세가 나와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얘도 잘 보시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찬가지로 목표가 26,000원까지 홀딩하시라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KG ETS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1%가량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한번 좀 이슈가 붙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뭐 이렇다 할 이슈가 없다 보니까 일단은 그래도 자리는 잘 지켜내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흐름을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일단 ETS를 처음 드렸을 때도 좀 얘는 시간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좀 제시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힘 모으기를 하고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혹시 그 드래곤볼 보셨나요? 만화? 드래곤볼이요. 봤던 것 같기도 하고. 네, 드래곤볼도 보면은 이제 네. 에네르기파 쏠 때 기 모으잖아요. 알죠, 약간 알죠. 지금 네. 그 ETS가 그런 시간이고요. 그래서 지금 기를 좀 모으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좀 재료들이 많이 붙어주면서 이전에는 뭐 침수차 관련, 뭐 폐기물 관련해서 올라갔었고, 혹은 뭐 KG 그룹 관련해서 또 올라가기도 했었고 이러면서 조금씩 좀 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은 아직 그렇게 큰 상승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에네르기파를 쏘기 위한 기 모으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두시고 좀 가져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는 한솔 로지스틱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솔 로지스틱스는 아직까지는 수익권에 들어오지 못했고 소폭의 지금 2%가량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한솔 로지스틱스가 아직까지는 뭐 상승으로 흐름을 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올라갈 거라 보시는 거잖아요. 네, 예. 너무나 올라갈 것 같고요. 너무나 올라갈 것 같고 네. 그리고 한솔 로지스틱스도 아마 여러분들이 좀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드리는 종목들이 다 비슷비슷한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종목도 좀 비슷하고요. 일단은 좀 안전한 자리에서 바닥권에서 좀 제시를 해드렸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는 종목들을 드렸고 그리고 그냥 차트만 보고 드리냐 이것도 아니고요. 일단 기업의 실적이라던가 이런 튼튼한 안정성 이런 것들을 일차적으로 보고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상당히 좋은 종목이고요.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라인강이죠. 유럽의 라인강이 폭염으로 인해서 역대급 폭염으로 인해서 계속 강의 수위가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낮아지고 있고 뭐 물고기들은 폐사를 하고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유럽이라던가 중국도 마찬가지로 폭염 때문에 공장이 가동을 멈추고 이런 이상기후 때문에 많이 피해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솔 로지스틱스 같은 경우에는 물류 관련주죠. 물류 관련주인데 유럽에서도 벌써부터 라인강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물류가 좀 대란이 일어날 수가 있겠다. 물류를 운송하는 배들이 강을 이동하지 못해서 물류 대란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재료는 충분하고 폭염은 앞으로도 이어질 거고 이상기후는 좀 쉽사리 끝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우려들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솔 로지스틱스도 또 꾸준히 가져가 보셔가지고 또 수익까지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주연 대표와 더 많은 소통을 이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샵 3772번으로 이주연 대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셔서 참여 코드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더 많은 투자 전략들도 챙겨가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이번에는 주백사 전문가의 종목들을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 셀리드를 보도록 할 텐데요. 셀리드가 지금 현재 손실폭이 작진 않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지금 그래도 아직까지 뭐 손실 확정을 짓지 않으신 거 보니까 올라갈 거라는 좀 자신감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맞습니다. 흐름 보고 있으신가요? 사실 최근에 이제 한 저번 주쯤에도 한번 시세를 보여줬었고 지금 잠깐 이제 제약바이오 초기에 좀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좀 많이 추천을 드렸었죠. 네, 제 예상과는 다르게 이제 중간에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기준가를 좀 이탈해갖고 손절한 종목들도 있고 한데 그래도 지금 셀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빠져나온 서울대병원에서 원래 연구를 하던 이런 기업이다라는 걸 먼저 좀 소개시켜드려서 펀더멘탈 자체에서 굉장히 튼튼하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좀 중요한 기로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는 해요. 현재 61선 초록색 지금 차트상으로 좀 표현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딱 정확하게 좀 초록색 61선에 좀 걸터져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가 저희가 지금 수익률 게임을 하고 있는데
길어봐야 이제 스윙 정도의 느낌이잖아요. 이제 9월 말까지니까. 길어봐야 이제 스윙 말까지의 느낌인데, 9월 말까지의 느낌인데요. 네. 지금 만약에 60일선 좀 이탈을 확실하게 한다면 이건 좀 장기로 빠질 수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7월에 들어왔었던 매수세 그리고 또 8월에 들어왔던 매수세 이후에 지금 매도세 자체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60일선만 요거는 좀 잘 버티면 다시 한 번 더 상승 방향으로 치고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측이 되니까 좀 당분간은 조금 주의 있게 지켜보면서 지금 일단 반등할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최근에 또 8월 초에도 이제 60일선 근처에서 이제 지지받고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니까 지금은 조금 위험한 자리지만 제가 뭐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특히나 셀리드가 지금 연구 중인 이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조만간에 좀 한번 이 이슈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또 최근에 또 이슈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이 수익률 게임이 끝나기 전에, 우리 프로그램이 끝나기 전에는 한 번 정도 급등이 나올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홀딩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캠트로스를 보도록 할 텐데요. 캠트로스는 7%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주가도 상방을 잘 지켜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캠트로스 이 종목은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계속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태조 이방원, 원래는 태종 이방이지만 태조 이방원에서 이제 2차 전지를 이제 2차 전지의 포지션을 맡고 있죠. 캠트로스가 저희 포트 중에서. 그래서 이 관련된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추천드릴 만한 거 다 추천드렸으니까 이제는 조금 시장의 확실한 방향성을 잡고 이제 추천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드렸던 게 이제 첫 종목이죠. 캠트로스였고 지금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수급이 시작이 되면서 거래대금 터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저께에도 이제 화요일 날 한번 슈팅이 나왔지만 매도하지 않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41선을 돌파하는 경우 보통 이런 경우가 큰 슈팅이 한번 더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 근처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241선 돌파하기 위해서 힘을 좀 모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니까 수익권에서 계속해서 홀딩해서 더 큰 수익을 좀 노려보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는 하이로코리아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방송에서 소개를 해주셨던 종목인데 네. 와 오늘 장중에는 20% 넘는 급등을 보이다가 마감은 이제 10%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수익률 11%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하이로코리아가 이렇게 하루 만에 단숨에 또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러게요.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빨리 갈 줄은 몰랐는데 그러니까요. 그래도 저는 뭐 이번 달쯤엔 한번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저도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네, 어찌 됐던 간에 지금 현재 자리가 좀 나쁘지 않았어요. 뭐 자리 자체가 한 번은 급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자리다라는 거 제가 추천을 드리면서도 설명을 좀 드렸었고 지금 제가 원래 이제 25,000원을 목표가로 설정을 해드렸었는데 지금 25,000원을 한참 상회를 했죠. 26,450원까지 상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혹시나 이제 저희 이 노란톡방에 뭐 안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테니까 제가 그 노란톡방에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목표가를 27,000원으로 상향하고 25,000원 이제 상방에서는 반매도 정도로 저희가 정리를 하고 나머지 반으로 추가 수익을 좀 가져가겠다라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은 참조를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오히려 이 상방 지금도 사실 제 기준으로는 좀 상방인 느낌이거든요. 최근에 좀 몇 거래일 급등을 한 차트들이 캔들들이 있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도 조금 지금 상방에 있는 그런 좀 약간 부담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조금 차곡차곡 가다가 한 25,000원 선에서 저항을 맞고 내려올 줄 알았더니 좀 제 생각보다도 더 지금 힘이 센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대금도 200억 이상 최근에 들어왔었고 오늘 또 400억 이상이 거래대금이 발생해 주면서
시세가 이제 시작하는 좀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봤었던 차트는 조금씩 올라가면서 한번 슈팅이 나와주고 25,000원에서 한 26,000원 정도는 슈팅이 나와줄 자리였다고 하면 지금은 좀 바뀌었어요. 지금은 이제 시작하는 차트, 이제 시세가 시작하는 차트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고점인 좀 부담이 좀 있으니까 반 정도는 매도를 하고 우리 목표가 상향을 해서 일단 27,000원 한 번 정도는 또 상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차트 보시면 여기 빨간 선이 좀 보이시죠? 이 빨간 선이 이제 2,400일 10년 사이클에 해당하는 이동 평균선이에요. 이제 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최근에 몇 차례 좀 돌파 시도를 하다가 제가 딱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하는 걸 노리고 추천을 드린 건 맞지만 바로 그냥 좀 오늘 돌파를 해줬습니다. 특히 이런 차트가 어디서 많이 나왔냐면 최근에 하나솔루션 같은 종목들, 이런 대형주 종목들이 보면 죄송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군요. 네, 헷갈렸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 빨간 선을 돌파할 때 이 10년짜리 장기 사이클을 지금 돌파 시도를 몇 번을 하죠. 2021년 초에 좀 돌파 시도를 몇 번 하다가 완벽하게 돌파하고 나서는 한 차례 크게 시세가 한번 나옵니다. 그리고 지지를 한번 또 다시 받고 또 한 차례 크게 나오는 모습. 또 최근에도 지지를 한번 받고 또 크게 한 차례 시세가 나오는 모습. 이렇게 좀 장기 파동의 영향을 좀 최근 들어서 이렇게 받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하이로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작은 종목이 아니거든요. 3,700억짜리 그래도 중소형주 중에서는 좀 큰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10년 동안에, 장기간 동안에 한 2015년부터 시작했던 거의 7년에 가까운 하락세를 이제 턴어라운드에서 추세 반전 그리고 돌파를 지금 이뤄나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은 25,000원 상방에서는 반매도 정도를 진행하시고 나머지는 더 큰 수익 제 생각에는 한 40%에서 50% 이상도 지금 볼 수 있을 만한 상태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일단은 27,000원까지 목표가 상향하고 27,000원 또 돌파한다면 그때는 제가 실시간으로도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25,000원에서 반매도 정도 하시고 남은 물량 가지고 27,000원까지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주백사 전문가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주백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노란톡에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투자 전략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오늘은 또 주백사 전문가가 잠시 후에도 무료 공개 방송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오늘은 방송해 주시나요? 네, 오늘은 저희가 또 주식을 하면서 이제 매수랑 매도가 사실은 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차트를 분석하고 기업을 분석하고 하는데 사실은 매수 매도가 우리가 주식을 하는데 전부입니다. 그래서 어떤 명확한 좀 기준이 있는 것이 여러분들을 좀 성공 투자로 데려갈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좋은 기술이 되는데 매수는 기술이고 또 매도는 예술이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제 기준에서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주식시장을 겪으면서 가장 적절했던 매수 포인트 그리고 가장 적절한 매도 포인트에 대해서 제가 오늘 공개 방송에서 좀 강의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좀 참여를 해주시고 제가 하이로코리아 같은 종목을 어떻게 매수 포인트를 찾았는지 이런 것도 얘기를 좀 상세하게 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어지는 무료 방송에서는 매수 타점과 또 매도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참여하셔서 이러한 정보들까지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스크롤 조금 내려보시면 주백사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 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만 누르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오늘 더 많은 준비된 이야기들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신전략 스포일러 코너 두 전문가들의 전략주를 만나보는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두 전문가들이 준비한 오늘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하나하나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선 이주연 대표가 준비한 오늘의 전략주에 대한 첫 번째 힌트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힌트는 국토부 장관 250만 호 플러스 알파 주택 공급 정책 발표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오늘은 아무래도 건설 쪽에 있는 종목일 것 같네요, 전문가님. 네, 건설 비슷한 종목입니다. 비슷, 예. 네. 네, 이제 국토부 장관이 이제 어제 발표를 했죠.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강조하던 정책 중에 하나가 공약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주택 공급이었습니다. 그래서 250만 호 플러스 알파로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발표한 걸 보면은 270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서 기대가 되는 건 이제 건설주들에게 굉장히 기대가 되겠죠. 그래서 건설주들은 지금 이때 국토부 장관이 발표를 하고 나서 주택 공급 정책을 발표를 하고 나서 기대감 소멸이다라고 하면서 지금은 조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건설주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 건설 외부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좋은 환경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고요. 뭐 사우디의 네옴시티라던가 아니면은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도 있고요. 그래서 건설 쪽으로 굉장히 뭐 수요가 있을 만한 그런 이벤트들은 아직까지도 상당히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어서 이 힌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어떤 종목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힌트는 시멘트값 인상 한 번 오르면 내리지 않는다라고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뭐든지 한 번 오르면 내리기는 쉽지 않아요. 그죠? 네, 그렇죠. 우리 그 새우깡 가격도 원래 제가 어렸을 때 500원 이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진짜요? 아닌가? 300원인가? 아니, 그렇게 그랬던 걸로. 쌌었나? 네, 네. 그럼요. 엄청 저렴했던 걸로 어.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또 1,500원에 판매를 하고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짜장면도 지금 10,000원이 넘어가고 있고. 맞아요. 그런데 일단 한 번 가격을 올린 경우에는 일단 물가도 그렇고 후퇴는 없습니다. 한 번 일단 가격을 올려놓으면 다시 그 뒤로 돌아갈 수가 없고 새우깡 가격도 1,500원에서 500원으로 돌아갈 수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시멘트 가격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멘트 사들이 가격을 인상을 했어요. 근데 이번 해에만 2회 정도, 2번 정도 인상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미 한 번 인상을 했고 그리고 9월 달에 또 한 번 인상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예정을 또 소폭으로 올리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인상을 이제 두 자릿수로 한 15% 정도 올리고 또 올리고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건설사들이라던가 뭐 레미콘사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한 상태이기도 하죠. 근데 지금 왜 가격을 인상을 한다고 왜 수혜를 볼 수 있게 되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가져온 화면을 조금 보시면은 제가 가져온 화면이 이제 유연탄 가격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시멘트 회사들이 가격을 올린 이유도 이 시멘트의 원자재가 유연탄이 대부분을 차지를 합니다. 40% 정도가 유연탄으로 이루어지는데 유연탄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유연탄 가격이 이때 2월이죠. 2월 달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지면서 보통 유연탄을 러시아라던가 아니면 호주 이런 국가들에서 많이 수입을 하는데 러시아에서 전쟁이 터지다 보니까 이 유연탄이라는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된 거죠. 보시다시피 좀 많이 급등을 해 있는 그런 상황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를 대면서 지금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우리 회사가 마진이 너무 안 남는다라고 하면서 가격을 올렸죠. 2월 달에 한번 시멘트 가격 인상을 했었고 그리고 또 다시 9월 달에 인상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현재 가격을 비교를 해보면 어떻죠? 지금 유연탄 가격이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도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가격은 올리는데 유연탄 가격은 떨어지니까 그 차이가 발생한 이격이 생기죠. 그 이격이 모두 시멘트 사들의 이득인 거고 이익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그런 수요는 이미 견고하고요. 뭐 네옴시티라던가 주택 공급이라던가 뭐 재건축도 계속해서 할 거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도 있고요. 시멘트가 사실 필요한 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벤트들도 굉장히 앞으로 많이 남아 있는 상태고 그리고 시멘트 가격을 올리면서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는 환경이 됐다라는 것도 시멘트 회사들의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시멘트값 인상은 그렇다면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그러한 의견이셨는데요. 시멘트주일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일지 마지막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마지막 힌트는 반드시 이겨야 하죠. 한일전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예, 어떤 종목인지 딱 알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같은 마음이실 것 같은데요. 뭐 지금 한일전 일어나는 거 없잖아요, 그죠? 그냥 가져오신 거죠? 얼마 전에 있었어요. 아, 있었어요? 네, 얼마 아, 전에 이제 예. 그 철권 한일전이 철권. 있었더라고요. 오, 네. 철권 게임 광복절 맞이해서 철권 게임이 있었는데 예. 한일전에서 이제 승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거는 그냥 그렇고요. 이제 반드시 이겨야죠. 이게 또 한일전에서는 또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이 필승주다, 이길 수밖에 없는 필승주다라는 의미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그런 거라고 가져왔는데 네. 아마 뭐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많이 추측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전에 한번 추측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또 힌트를 하나 더 드리자면이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어요. 근데 아마 지금 그냥 말씀을 드리면 그냥 이전에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들과 대부분 자리가 비슷합니다. 차트가 사실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참고하셔서 추측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인지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요. 자, 샵 3772번으로 이주연 대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노란톡에 입장하셔서 전문가의 더 많은 이야기들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참여,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이주연 대표가 준비한 오늘의 힌트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주택사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힌트를 만나볼 텐데요.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이벤트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 방송 보시면서 힌트를 들어보시면서 이게 정답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 종목명을 노란톡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10분에게 커피 쿠폰 드릴 텐데요. 자,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셔서 노란톡에 입장을 하시거나 문자샵 3772번으로 주104라고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정답을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힌트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힌트는 신냉전 시대 최대 반사이익은 방산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뭐 올해 들어서 사실 그래서 방산이 엄청난 인기를 좀 끌고 있죠. 맞습니다. 계속해서 이 인기가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 거죠? 네, 저는 향후 몇 년 동안은 좀 관심을 좀 많이 받지 않을까. 그래요. 네, 이전에 제가 2020년대 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2차 전지에 좀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앞으로는 좀 방산에도 좀 많이 관심을 시장에서 많많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신냉전 시대에 저희 직면해 있죠. 사실 냉전 시대, 예전의 냉전 시대를 생각하면 가장 큰 특징이 뭐였냐? 제가 제일 처음에 꼽아드리는 게 항상 우주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련과 미국이 계속해서 이제 우주를 향해 나아가면서 기술 경쟁을 시작했죠. 소련이 처음으로 이제 사람을 우주로 보내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따라잡혔던 미국은 또 사람을 최초로 달에 보내고 그 이후로 지금 몇십 년 동안 사람을 달에 안 보냈어요. 근데 최근에 또 사람을 달에 보낸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이제 기술에 대한 경쟁을 계속했다면 또 한쪽에서는 실질적인 전쟁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이제 국비 경쟁을 했죠. 그래서 탱크가 누가 더 많냐, 누가 더 전투기가 많냐, 이걸로 실제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경쟁을 하는 상황, 이런 상황이 이전 냉전 시대 때 그려졌던 그림입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뭐 엄청나게 방산이 성장을 할 거다라고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방산이라는 섹터군 자체가 좀 굉장히 좀 장기간 좀 힘들었었어요, 최근에. 또 특히나 이제 이전 정권에서 북한과의 좀 좋은 스탠스를 지금 맞춰가면서 조금 눌린 경향이 있는데 지금 방산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오르면 좀 팔고 내리면 또 사고 또 오르면 또 팔고 이렇게 앞으로 향후 몇 년은 좀 그렇게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될 섹터다. 그래서 오늘 추천주 중에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조금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또 딱 자리가 아주 좋은
기술적으로 아주 좋은 자리를 잡고 있는 또 차트를 발견을 해서 오늘 방산주를 가지고 한번 와봤습니다. 네, 방산은 향후 몇 년간은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 갖고 지켜볼 섹터다라고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자, 그럼 그 방산주 안에서 어떤 종목일지 두 번째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힌트는 벤츠도 반한 자동차 부품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부품주도 엮이기도 하는 건가요, 이 종목이? 조금 특수합니다. 아, 네, 조금 특수한데 예. 벤츠 좋아하시나요? 아, 너무 좋아. 아, 못 타서. 예, 못 타서 아쉽죠. 아, 그렇죠. 네. 저도 좀 그렇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타는 그 벤츠에 들어가는 부품은 아니고 아, 그래요? 또 벤츠가 유명한 게 이제 트럭.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다임러 벤츠에서 예. 이제 큰 트럭도 이제 유명하지 않습니까? 주로 이 큰 트럭에 들어가는 엑셀축 그리고 변속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벤츠에서도 한때 납품을 했었고 국내에 이제 뭐 대우라든지 이런 국내 기업에도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방산주가 굉장히 다들 잘 갔잖아요. 근데 최근에 좀 많이 눌려 있었어요. 근데 눌려 있었던 이유가 최근에 이제 K2 전차라든지 뭐 F50 전투기라든지 이런 거 수출 얘기가 계속 있었었는데 이 기업이 그 모델에 납품을 하지 않아서 아직 시세가 좀 안 나왔습니다. 근데 다만 또 우리나라의 또 자랑거리 자주포 K9 자주포가 또 우리나라의 굉장히 자랑거리죠. 정말 세계 내노라는 이 자주포보다도 또 월등한 뭐 성능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또 우리 K9 자주포가 굉장히 유명한데 최근에 또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도 폴란드 수출이 일어났죠. 이 K9 자주포에 또 이 기업에서 또 부품을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조금씩 시세가 시작돼 나는 좀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충분히 경쟁력 있고 충분히 지금 재무도 굉장히 좋아요. 오히려 시가총액보다도 자산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이제 저평가된 국면에서 점점점 업사이클에 나가면서 좀 또 크게 한번 시세를 줄 수 있는 종목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일지 시청자분들도 계속 한번 추리를 해보시고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셔서 노란톡에 입장하셔서 떠오르는 그 종목명을 올려주시면 정답을 맞추신 10분에게 커피 쿠폰 드리고 있으니까요. 마지막까지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이렇게 두 번째 힌트까지 들으셨는데 어떤 종목인지 눈치채셨나요? 사실 조금 헷갈립니다. 그렇게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그래요. 자동차 부품이랑 방산 같이 한다고 하시니까 혹시 생각나는 거는 제노코라던가 아니면은 뭐 S&T 중공업 이런 애들도 있을 수 있고요. 예, 네, 두 종목 말씀하셨는데. 네, 있습니다. 두 종목이. 두 종목 중에. 있어요? 네, 네. 네. 있다고 하네요. 세 번째 힌트를 좀 기대해 주시면 네. 바로 아실 수 있으실 것 그래요? 같아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일지 마지막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힌트는 세러데이 나이트 텐션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제 방금 이주연 대표가 두 종목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힌트가 딱 이해가 되네요. 네. 그렇죠. 예. 네. 열심히 준비해 오셨을 텐데 김 빠지셨어. 아닙니다. 또 많은 분들이 예. 이제 또 커피를 빨리 받으셔야 되니까. 그죠. 네, 세러데이 나이트 텐션입니다. 앵커님은 예. 토요일 밤에 뭘 하시는지. 토요일 밤에 자죠. 주무십니까? 전 자요. 네. 그럼 이주연 대표님은 토요일 밤에 뭘 하시는지. 저는 잡니다. 주무시는군요. 둘 다 자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거는 잠꼬라비라잖아요. 네. 그렇군요. 네. 또 미녀분들이셔가지고. 네, 저희는 자야 돼요. 우리가 이제 토요일 밤 하면 내일 또 일요일이고 네. 하루 더 쉴 수 있으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텐션도 굉장히 업되고 네. 이제 뭐 불타는 금요일, 요즘엔 불타는 금요일이긴 하지만 저는 토요일도 좋아합니다. 토요일도 이제 밤에 네. 또 친구들 만나서 이제 텐션도 높아지고 할 텐데.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주말까지 기분 좋은 토요일을 좀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서 세러데이 나이트 텐션을 가진 종목이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떤 종목인지 눈치를 채셨을 것 같습니다. 커피 쿠폰 받아갈 수 있는 기회가 몇 초 남지 않았습니다. 노란톡 지금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셔서 들어오셔서 이 노란톡방에 정답을 올려주시면 10분께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주백사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힌트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자, 그럼 바로 이주연 대표가 준비한 오늘의 전략주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가지고 온 종목명이 어떻게 되나요? 네, 바로 모르셨겠지만 네. 한일 시멘트라는 종목입니다. 예. 상상도 못하셨겠지만 맞아요. 한일 시멘트라는 종목이고요. 이제 조금 말씀드렸던 이슈들이 여러 가지 있고 일단 한일 시멘트 자체는 시멘트의 대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중에서도 실적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대장 역할을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제시를 해드렸고요. 차트 자체도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에 제가 많이 드렸던 종목들의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인데요. 바닥에서 거래량 들어와 주면서 또 윗골이 단 음봉이 나왔었죠. 이때도 시멘트 가격 인상하는 그 이슈 때문에 시외로 올랐다가 또 쭉 빠져서 지금은 다 반납을 하고 이 갭을 메꿔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갭을 다 메꿨고 안정적으로 지금 자리를 잘 만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이후로 추가적인 시세가 충분히 나와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하에 제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가격 전략도 잡아드려야 됩니다. 가격 전략은 이제 매수가는 한 14,000원에서 15,200원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목표가는 17,600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전저점보다 조금 낮은 12,300원으로 보시고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이번에는 주백사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전략주 종목명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방송 마지막에 공개가 되고요. 자세한 전략은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잡아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초반에는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드렸지만 이제 하이로코리아를 필두로 예, 또 이제 네. 급등하는 종목들을 지금 가지고 오고 있으니까 꼭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라겠고요. 특히나 또 매수는 이제 기술이고 또 매도는 예술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 내가 진짜 돈 벌 수 있는 방법,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해야 되는가까지. 그리고 우리 하이로코리아는 제가 오늘 20%를 급등을 했음에도 왜 홀딩을 했는가에 대한 거, 이런 매수 매도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좀 전수해드리려고 하니까 네, 끝까지 오셔가지고 오늘의 종목 가격 전략까지 받아가시고. 이 기술까지 한번 배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오늘의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전략과 함께 매수와 매도를 기가 막히게 잘할 수 있는 그 타이밍 또 비법에 대해서 알려드린다고 하니까요. 자, 이어지는 잠시 후 8시부터 시작되는 무료 공개 방송도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 조금 내려보시면 주백사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 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만 누르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많은 입장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좌의 게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모두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시장 곳곳에 숨어있는 전략과 알짜 종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